금토일은 19세 미만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거기를 출입하려면 부모님 손을 잡고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륜장이 뭐 청소년까지 다 들락거리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 시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륜이 열리는 날에는 그 안에 실내 자체를 청소년들은 이하 19세 미만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 베팅액이 5만 원인데 그것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킬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와 관련 사행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과천 시민이 과천에 있는 경마장에 있다 해서 전부 경마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성해병원 앞에 4, 5, 6, 7년 4개 층에 경마장 장애발모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도 약 한 3, 4천 명 정도가 다녀갈 정도로 상당히 장애발모소 저 규모가 있는 곳인데 그걸로 인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신경을 썼거나 시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례는 제가 그동안 8년 동안 시장을 해보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 시설보다는 이 경륜 시설이 훨씬 더 쾌적하고 훨씬 더 눈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시장도 어쨌든 좀 아까 뭐 우리 박효진 도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부정적인 면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적 면은 극대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은 참 어렵게 만들어 왔어요.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시가 이 경륜장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웬만큼 확정을 시켜놨는데 신낙군 장관이 문광구 장관 올 때는 남양주로 또 끌어가 버리려고 그러고 박지원 장관이 부천 출신인데 그 양반이 문광구 장관 할 때는 또 부천 영상단지로 또 끌어가려고 그러고 그걸 어렵게 방어를 해가면서 만들었던 일들이에요. 금년도 세수와 관련돼서 뭐 이렇쿵저렇쿵 얘기가 많습니다만 설명을 많이 하면 할 얘기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설명해도 무슨 얘기를 알아듣기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생각하고요. 금년대 우리 시가 156억이 경륜장으로 해서 순수하게 세수가 드러납니다. 우리 광명시가 예산에 쓸 수 있는 돈이 156억을 받았고 경기도한테 넘겨지는 세수가 1648억을 경기도에 넘겨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저서가 1030억, 지방교육세가 618억 그래서 1648억의 경기도에 넘겨주는데 거기에 한 20%만 말이로 강명에 주면 한 300억 정도가 주고 거기다가 우리 156억 합치면 한 456억 되는데 과천은 한 27%를 받아요. 재정 보전금 형태로. 거기는 왜 받느냐 하면은 과천은 재정자립도 100%가 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안 받습니다. 불교부 단체요. 경기도의 8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를 받지 않는 단체요. 과천시,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어딘가? 여기 8개시입니다. 8개시가 재정자립도 안산시 8개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못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에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508억을 받습니다. 우리 시가 1년에 시세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불과 700억 전후가 됩니다. 700억. 그 밖에 우리는 재정이 열악하죠.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가 우리가 금년에 세수 목표가 도세, 지방세를 합쳐서 도세가 2,200억이에요. 2,200에서 3,000억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1,650억, 40억 정도가 이쪽 경륜장애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시책 추징금으로 받을 때만이 우리가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뭐 줄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우리한테 세수를 넘겨주는 방법, 세입을 넘겨주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까지 이미 경기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무슨 뭐 애국시키거나 시가 무슨 세수 가지고 황당하게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그동안에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 세수를 만들어 도세가 되면 거기에 무조건 30%를 그 지방자치 주게 있는 제도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3%만 주고 27%를 모아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배울 만한 절차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또 그 당시 경륜이 2조 2천억까지 2조 4천억까지 매상이 올라고 우리가 지금 개장되는 시점한 3조쯤 될 걸로 추산했는데 그것이 요새 그 뒤에 로또 복권이 나오고
게임이 나오면서 한 1조 한 4천억 시장으로 좀 줄었습니다. 더구나 불경기를 좀 맞고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 요인으로 있어서 그랬던 것이지 무슨 시장이 무슨 자꾸 애국시켰다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 정치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차가 밀릴 것이다. 교통이 지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마 사동 주민들이 강릉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밀리겠죠. 뭐 사람이 오는데 안 밀릴 방법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금토일에만 경륜을 하고 월화수목은 경륜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륜은 아침에 한 11시 이후에 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근 시간에는 전혀 문제를 주고 있지 않을 것 같고 토요일은 주 5일째니까 그런 교통량이 줄어들 때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이 문제인데 퇴근 시간이 아마 경륜이 끝나는 시점이 한 7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절기에는 8시 넘어야 끝날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퇴근 시간에 벗어나긴 합니다. 차가 지금 경륜본부 추계는 한 1,500대 정도 올 걸로 추정을 해요. 지금 현재. 근데 운영을 해봐야 알겠죠. 저도 모르고 저쪽도 잘 모르는 얘기겠지만은 하여튼 자기들 송파 경험에 의해서는 한 1,500대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두세 달 운영을 해보면 알겠죠. 뭐 알겠고 또 거기에 무슨 주차 요금을 많이 받아서 우리 주차장으로 우리 주택가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주차요금 5천이나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금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하여튼 하는 주차 요금을 받고 경륜을 했던 사람한테 그대로 100% 환급을 해주는 절차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경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리 차원에서 받겠다 하는 것이 지금 경륜 사업단인데 금액은 좀 더 협의를 좀 해야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륜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입장료 주차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주택가에 밀려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차 면적은 좀 2,300대 정도 돼요. 올림픽 공원 전체가 거기는 많은 운동계 뭐 수영장도 있고 뭐 배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관이 많이 있는데 전체가 해봐 3,300명밖에 되지 않으면 2,300명 주차 면적은 결코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좀 운영해 보면서 대책을 한 거고 우리 시는 강명로요 불법 주차 관련된 일은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강명로에 주정차를 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 업무를 철저해서 그라보다 강명로의 부담을 줄이는데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효진 도의원님이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목감천과 안양천과 관련된 일들인데 지금 부천시 옥길동에 소사, 범박, 역곡동에 나오는 생활하수 한 5만 톤쯤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시설이 거의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한 공정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시험 가동이 3월 달부터 들어가고 본 가동이 6월, 7월부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 7월이 되면은 우리 목감천물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안양천 거의 수준에 갈 거라고 봐야 돼요. 부천시 시흥시 가림동에서 나오는 생활수가 좀 있긴 하지만 그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목감천을 획기적으로 생태환경공원으로 고쳐낼 계획입니다. 생태하천으로 우리 양재천처럼 그것은 뭐 금년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금년에는 우선 자전거 도로만 놓을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목동을 들어서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안양천과 연결시키는 것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천이나 구로구 쪽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를 잘 갖추었는데 우리 시는 왜 않느냐라는 핀잔을 저한테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안양천 둔치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대지를 못하냐면은 소아택지개발지구 30만 평 그리고 역세권 59만 5천 평, 한 100만 평 정도 개발하는데 거기다 하수 차집관을 지금 안양천 둔치에 묻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설을 해놓고 나면 전부 도라미탑으로 다시 다 파재쳐야 돼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자꾸 그 시정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면은 뭐 예산 그것도 한 20억 들어가는데 20억이 그냥 날아가는 것이죠. 불과 1년 만에. 그래서 지금 그 공사는 금년에 그 차집관 매립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자전거 도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서 금천이나 구로 못지않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목감천변은 금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안양천은 아마 10월 이후에 공사가 끝날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통장님들이나 우리 사동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일들은 작년 9월 달에 이미 주민 공납을 했던 것처럼 그걸 마무리를 해서 지난 11월 25일 날 경기도에 올라가서 좀 협의가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금년 5월 달 전후를 해서 매듭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일단 나와야 확정이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지난번 공람했던 것처럼 2011년 이내에 가능한 거, 2015년 이내에 가능한 것, 2015년 이후에 가능한 거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람을 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기준이 지금 현재 도시정비법에 맞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맞춰서 경기도 올라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올라가 있는 것이 우리가 최초입니다 지금. 그래서 경기도 행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좀 걱정이 돼요. 원래 50만 넘는 도시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50만이 안 된 도시는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돼요. 근데 우리 시는 여러분 알다시피 한 새 도시가 만들어진 지가 한 25년이 넘고 꽤 낡은 주택도 특히 강명동 쪽에 전혀 문제가 있어가지고 2003년에 우리가 예산을 8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넘게 고민해서 만들어가지고 법의 모든 걸 실황을 전부 파악하죠.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선을 보여준 것이 작년 9월달에 주민공단을 돌렸던 내용입니다. 우선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하나로 그 바운다리를 정해준 그 바운다리를 전부 묶어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차 문제도 되고 도로 문제도 해결하고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이 추진위를 구성하든 뭘 하든 것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주민 스스로 자력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서 만들어 가시는 만큼 주민 서로가 협조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이런 일을 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문제점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개발 재건축을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이런 절차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법령에서 하는 것이다. 또 그런 내용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는 시키면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우리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그런 교육들을 좀 시켜서 그게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야만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4월 정도부터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입니다. 이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저 시민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 관계자분이 나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제가 알기에는 5분 정도 주차 후에는 자동 그 스티커가 저 불법 주차로 다 발부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이커를 하다 보니까 저희 경우는 전체적인 상인들의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물건이 옵니다. 그러죠.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 있고 본사에서 내려오는 물건이 있고 이런 때는 약 한 5분 내지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고 또 철이 바뀔 적에는 물건이 새 물건이 오고 또 반품하는 이런 때는 최소한도 10분에서 20분이 소요됐을 적에 이런 때는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여기 관계자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실랍니까? 그래서 그 좀 하고 심지어는 저희 패션거리 그 상인들이 저보고 형님 올라가셔서 시장님 오시면 꼭 좀 단판 좀 지고 오라 그러는데 지금 이거 막중한 그 사명을 맡고 왔으니까 시장님 좀 답 좀 주고 하십시오. 예. 절 사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강민 시는 적지 않아서 폐지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시장님이나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다 가셔가지고 대전에 그 가셔가지고 그 막은 거 이런 데 여러모로 또 경륜장이라든지 이렇게 한 것이 시설 해놓고 뭐가 잘못됐다 근데 오픈하기도 전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시장님의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저 소아동 그 택지 개성 보상 문제 관계로 가서 한 이틀씩이나 거기서 가져가지고 개성 공업단지도 못 다녀오신 거 그에 대해 저희들 우리들은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본인은 얼마나 그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시장님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동에서는 여기 포장마차 그 관계라든지 저 도로에 포장마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강명시의 사거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모두가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타적 사람들. 예, 타 지역에서 그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그분들이 뭐 노총이라는 사무실 만들어 가지고 요 저 노점상 할머니께서도 그 경비로 쓴다 해가지고 4만 원씩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4만 원씩을 이제 경비로 이제 거기서 가입을 하라 그래가지고 4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 주위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4만 원씩 받으면서 매일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뭐냐 우리 작년에 저 어떤 한 분이 나는 투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아주머니께서 자기가 무슨 직장을 무슨 일자리 하나 달라고 그는 내 가슴에 와닿더라고. 차라리 타 포장마차를 시키려면 강명 사동분이라 그런 분들을 차라리 포장마차 시키면 낫지. 타지 오르동이나 신동이나 더 멀리 목동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많이 와서 이제 그 관찰해 보시면 알지만은 고안돼 가지고 그 대책이라든지 그분들이 무미합니다. 아주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은 나도 세금 낸다. 달달이 얼마씩 뭐 갖다 낸다. 그건 전부 유언비겠지. 누가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한 것을 시청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강명 사동인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쓸데없는 큰 돈을 받아가지고 무슨 돈 받을 게 없어요. 그런 돈을 받냐고 이런 말씀도 하고 그렇게 아주 불신을 굉장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시장의 논상이라든지 그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한 4, 5천 명의 통로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노점상 할머니들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분들은 참 불쌍한 분들이고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저희들은 제가 뭐 이런저런 말이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꼭 그에 대해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역사 정상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그 영등포 정차역 반대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시고 또 원활하게 이렇게 해결하시고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신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광명역 주변의 교통망이 개선돼서 제 기능을 함으로 편리하고 멋진 역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그 광명 사동 주민자치 그 위원장으로서 주민자치 또 자랑도 또 하고 싶고 해서 제가 일어섰습니다. 그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명역 살리기 동참의 그 의미로 역사에 가서 회의도 또 자주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동에 밀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광명역을 중심으로 한 그 교통망 확충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광명역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광명 사동과의 경제 문제에 대한 그 발전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명 사거리에서 광명역까지 느낌은 가깝지만은 실제로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은 20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의외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불편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 광명 주민들에게 기왕에 오신 김에 우리 광명 사동 주민들만을 위해서 뭐 준비하신 선물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뭐 칭찬도 괜찮으시고요. 당부의 또 말씀도 반대로 있으시면 해주시고 꼭 부탁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사동 그 동장님께서는 노인 문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사업 하시는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포장해가지고 쾌적한 우리 사동이 된 거라는데 근데 그 후로 지금 도시가스 또 수도공사 이런 거 하면서 그 행운 슈퍼에서 저기 저 필 아파트 그 아빠 일방도로 거기가 지금 많이 패해가지고 재포장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1통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기를 좀 재편형해가지고 좀 쾌적한 도로가 됐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슈퍼 앞에 여기. 근데 그 기준이 진짜 집 내리고 오르고 내리는 것은 당연히 집 오르고 내려야 되는 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무적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주차장도 절대로 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절대로 5분 아니라 20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뭐 물건 내리고 오르내리지도 않고 사람도 없고 아마 사람이 거기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 문제를 삼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떠나버리고 나고 그냥 놔두고 있고 하면 이제 단속을 해야 되겠죠. 아마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뭐 거기 영업원리에서 상하차 문제 때문에 그 딱지를 띄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우리 박구영 자문위원님이랑 우리 천인구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우리 KTX 역사와 관련해서 아마 영등포역이 KTX에 쓰는 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시흥역에서 우리 KTX 광명 역사로 들어가는 전동차계 전철이 들어갈 그럼 이제 모양 변경 공사를 마무리했고 지금 신호체계와 전기 체제를 고치는 공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은 영등포역에서 KTX 역사표를 사가지고 그 5번 홈이나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5번 홈에서 전동차를 타고 바로 강명 KTX 역사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형태로 아마 영등포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KTX가 영등포역 쓰는 게 아니라 광명역에 쓰고 아마 영등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런 형태로 운영 체계를 고치는데 그것이 현재 서울역에서 우리 시흥역까지 구간이 포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몇 개나 넣을 수 있을런지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등포역의 요구는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세우는 일들은 건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 대안을 철도 측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영균 주민자치님이 말씀하셔서 교통망 확충과 관련된 일들은 금년도 분당 수지 쪽에서 오는 노선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적자가 날 거예요. 적자를 경기도가 좀 보전을 하겠다는 의견을 지난번 지사님이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인천서 우리 강릉 오는 노선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좀 거점화시키는 일들 이런 것들 지금 우리 광역교통청에 있는 우리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대중교통망 체계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관심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협조를 안 해요 지금 제일로. 지금 목동 쪽에서 우리 KTX로 오는 노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서울에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관악역 쪽에서 우리 관악이나 신림동 쪽에서 우리 KTX로 바로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 관악역을 획기적으로 우리 KTX 역사를 획기적으로 수를 늘리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서울에서 전반적으로 대중교통하는 서울하고 협의가 거의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가면서 풀어갈 문제고 드디어 우리가 KTX 광명역사 하루 이용객이 17,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설날 29일 날인가요? 1월 29일 날 16,988명이 탔어요. 17,000명이 탔는데 이게 이제 최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 아마 현장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온통 바다가 이제 자동차 천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주차장을 한 1,000명 정도 늘리는 공사를 지금 철도공사가 일찍 저수 우쪽에다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한 3, 4월 그리고 A 주차장을 철골 주차장을 시켜서 주차면을 더 넓히는 일을 해갈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주차면을 좀 넓혀가면서라도 하고 언젠가는 그리고 신안산선이 기본계획 용역비 32억이 지난 국회에서 섰어요. 섰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기본계획 타당성,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이 되고 나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안산선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적으로 집중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박구영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포장마차와 관련돼서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얘기를 드린 건데 대부분 포장마차 하시는 분이 강명 시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요. 근데 그분들이 잘 신원을 밝히지를 않아요. 주민등록을 내놓으라고도 안 내놓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사진 찍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 시만 유일하게 있는 조직이 지도민원과라는 과를 만들어 가지고 노점상 단속, 주차 단속, 그다음에 적치물 단속, 광고물 단속 이 4개 업무만 별도로 떼어서 과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해보고는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특히 포장마차 그 노점상 연합회에서 좀 4만 원씩 받는 것은 갈친다 이것은 형사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건 한번 실태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 갈치가면 안 되죠. 그다음에 우리 최순일 우리 육통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행운슈퍼 재포장 관련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바로 해드릴게요. 해동되고 나면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장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해드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길이가 몇 미터나 되시나요? 한 150? 150m? 150m 정도면 해드릴게요. 어떤 방법이든. 네. 확실하게 개선하겠다 그런 말씀을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250억이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 강명 갑지구에서는 갑지구 아니고 일지구에서는 박효진 도의원님을 굉장히 상당히 신임을 하고 그때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가지고는 하나 솔직해서 50평이라도 마련해가지고 그러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성이라도 표현했으면은 저희들이 실망을 하지 않겠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저희들은 실망스럽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남은 몇 개를 안 남았지만은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는 이 광명 사거리가 집가가 비싸서 도저히 그 노상 주차장을 만들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에 진출하면서부터 지사님한테 이걸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줄기차게 그래서 하여튼 제 또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이 주차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지금 옛날 그 융창상호 신용공고 잘 있습니다. 그 뒤 거기에 이제 부지를 사야 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 돈이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일부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일부는 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뭐 도 전체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 31개 시군의 문제를 갖다가 광명시만 국한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나마 지금 예산이 일부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금방은 실현이 안 됩니다. 실현이 안 되는데 어차피 뭐 저 광명에도 뭐 변두리 지역이나 이런 것은 벌써 했겠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광명의 사거리가 서울로 말하면 명동입니다. 여기다가 주차장을 노상에다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일부 돈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확보가 된다는 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걸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안 하면 확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그게 되는 거지. 그게 꼭 뭐 어느 시점을 못 박아서 언제까지 그걸 하겠다. 그건 우리 박 회장님이 이거는 제가 한 지난 민선 3기 때 한 300억 정도 예산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지어서 해봤어요. 그래서 동네 골목골목마다 몇 개씩 만들. 여기도 뭐 우리 아까 꿈나무 주차장 만든 것도 그 예산 중 하나입니다만은 그 주차장을 집중적으로 크게 만드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실제 내 집 앞에 주차장을 막상 만들려면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평면 주차 정도 한 20여 대 정도 만드는 그런 데 설득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50대 규모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못 만들어요. 예. 그러면 땅값이 워낙 광명도 이게 지대가 높아가지고 한 면 만드는데 한 8천만 원 내지 7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박효준 의원님 만드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면 만들려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에 매년 한 100억씩 해서 계속 투자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해봤는데 도저히 땅 사기도 어렵고 늘어나지도 그렇게 실효성을 거두지도 못하고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그동안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철산 일동에 그 충전소를 내보내면서 그 주차장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30번 종점 땅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확보를 했고
보형 운수와 하형 운수 자리를 차고지를 지어서 한동안 보내면서 주차장을 확보를 했어요.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그렇게 쭉 만들어가고 또 강명 새마을시장 옆에서 좀 만들고 제일 높이라는 것이 광명시장 주인데 광명시장 주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땅도 없지만은 워낙 집가가 비싸서 주차장 놓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우리 광명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안일 수밖에 없고 현재 현지 네버빌이라든가 월드 메리디안을 짓는 경우는 한 130% 정도 세대 수의 1.3배 정도의 주차 면적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적어도 1.3배의 주차장을 그으니까 결국 될 수 있는 것은 1.5 정도 한 세대에 한 대 반 정도 그런 걸로 배치가 되고 나면은 크게 해소가 되는데 그래서 원천적으로 좀 해소되는 시점은 광명동이 재개발 재건축이 본격화가 돼서 그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좀 돼야 될 것이고 그때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단벽을 좀 헐어가지고 뭐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또는 골목 전체를 단벽을 다 헐어가지고 만드는 것에 우리 시가 지금 한 150만 원, 200만 원도 지원하는데 좀 조례를 내용을 고쳐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대당 지원하는 형태로 좀 바꿔가지고 그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은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예산은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확보를 해놨습니다. 뭐 주차 문제 관련해서 난 시민들한테 항상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하여튼 아마 우리 박혜진 도의원님도 이런 큰 주차장을 확보한 특히 보형 운수나 한성 운수를 좀 옮기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지원 혜택이 우리 그래서 좀 지자체가 여유가 있는 또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좀 다른 예산을 좀 할애해서 가감히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크게 지원 폭을 넓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강명시는 1년이면 한 3,000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나요. 한 3,000명 정도. 그게 뭐 줄거나 늘거나 하면 거의 그게 숫자가 항상 유지를 하는데 좀 앞으로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좀 그렇게 해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 같습니다. 그거가 신생아 출생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육을 어떻게 담당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태어날 때 뭐 금반지도 하나 갖다 주고 뭐 이런 것은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뭐 어머님들 뭐 이렇게 뭘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금요일에 계산하면 한 몇십만 원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육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주고 그 어머님들이 직장을 다닐 수 있게끔 계속 다닐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건 좀 국가적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셔틀버스는 개장을 하고 그냥 개장을 해놓고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도입하든가 하는 것을 다시 협의를 하자. 그리고 먼저 운영부터 들어가면서 개장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준 바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보면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이 진짜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는 판단은 좀 어려워요. 큰 차원에서는 운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큰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틀에서 봤을 때는 자영업자나 택시라든가 뭐 버스라든가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운영을 안 해주는 것이